혹시 나이가 들면 활력을 잃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력을 잃고 지쳐만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7가지 습관은 바로 그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활력을 잃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고정관념에 불과하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습관은 100세를 넘기며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바로 그 습관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 7가지 습관만으로 언제든지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습관을 시작하면 여러분도 20대처럼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노후에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여러분도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7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습관, 바로 건강한 식습관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식사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건강을 관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면 그 효과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체력과 에너지 수준이 크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면 하루하루 느끼는 피로감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그만큼 체력과 활력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까지 지속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영양소 섭취의 균형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의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습관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매일 아침 식사를 꼭 챙기세요. 아침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 에너지가 넘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면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죠. 또 과일과 채소를 하루 5번 이상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고루 섭취하면 각기 다른 영양소가 공급되며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로감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때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적당히 자주 먹는 방식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작은 양을 여러 번 먹는 것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실천하기 쉬운 식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인 건강한 식습관 유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거나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몸의 유연성과 근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먼저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몸의 기능이 더욱 원활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운동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밖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느낄 수 있어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칭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유연한 몸은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운동 후 회복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욱 가벼워지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도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은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마음도 함께 가꾸어 나가세요.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며 매일을 더 활기차게 보내게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운동으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니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그 비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여러분, 마음 챙김과 명상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에 대해 회상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음 챙김과 명상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런 마음 챙김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명상은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의 장점은 단순히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욱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쌓아온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음 챙김과 명상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을 위한 앱이나 유튜브 명상 영상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습관이겠죠? 이제 네 번째 습관인 사회적 관계 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신뢰와 유대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지 친분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지하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간단한 메시지, 함께하는 식사나 산책 등이 모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함께 길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를 들어가는 비결 중 하나라면 그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은 쌓여가지만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점점 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습관인 배우고 도전하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우리의 뇌와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학습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 심지어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훌륭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단지 지적인 자극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키워줍니다. 배움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읽는 것,
매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 아니면 평소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며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도전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실수를 겪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 성장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배움이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고 도전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 만들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습관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쫓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가장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자주 그리고 깊이 자기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단지 편안한 휴식이나 취미 활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나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일상에 쫓기며 자주 자기 자신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시간이 축적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그저 편안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호흡을 깊게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며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자기애가 우리를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도 더 긍정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그런 자신감과 에너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만들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긍정적인 태도란 단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지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들과 함께 일할 때도 더 높은 생산성을 보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건강하고 긴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몸과 마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습관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형성됩니다. 하루하루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이와 관계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기능이 개선되고 체력이 향상되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마음 챙김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배우고 도전하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 만들기는 자기 돌봄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긍정적인 태도 유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며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줍니다. 이 일곱 가지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셨죠?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습관들을 통해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